안녕하세요. 삼진병난로입니다. 저희는 지금 인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삼진병난로는 이태리 베로나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벽난로 박람회인 프로제토 푸오코의 파트너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프로제토 푸오코는 바이오매스 에너지 난방 부분과 관련하여 2년마다 개최되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벽난로 박람회입니다. 프로제토 푸오코는 전 세계적으로 어떤 벽난로 박람회보다도 참가업체나 참관객 수에서는 단연 돋보이는 특별한 박람회입니다. 매년 700여 업체들이 참가하고 평균적으로 약 7만 명의 방문객들이 방문을 합니다. 8개 홀을 운영하며 3,000개 이상의 제품들이 전시되어 참가업체들은 목재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장비와 장치, 제품들을 선보이게 됩니다. 장작 및 펠릿 벽난로, 매립형 벽난로, 주방 및 보일러 제조업체 및 소매업체를 위한 국제 행사입니다. 주로는 전세계 무역업체, 디자이너, 기술자 및 회사들을 대상으로 하며 전시장의 고유한 연기배기 시스템 덕분에 실내에서도 벽난로, 스토브 및 보일러 설치가 가능하여 저희들은 제품들이 직접 작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매우 특별한 환경의 박람회가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방문하는 베로나라는 도시는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한 아름다운 예술의 도시입니다. 베로나는 도시의 구조와 건축 면에서도 이전 시대 최고의 예술적 요소들을 통합하여 2000년에 걸쳐 발전해온 도시이고 유럽 역사에서 여러 중요한 시기를 거치면서 발달한 요새 도시의 느낌을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2년 전인 2000년에 베로나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셰익스피어의 희곡인 베로나의 두 신사, 그리고 로미오와 줄리엣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사랑의 도시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인천공항은 코로나 시국 이후 너무나도 오랜만입니다. 제 기억 속에는 항상 북적였었던 인천공항이었는데 막상 저희 게이트 이외에는 텅 비어있는 공항을 보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쉽게도 이태리는 직항 항공편이 다 없어져 경유를 하게 되었고 경유 시간을 포함하여 총 21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에티하드 항공을 이용하고 아부다비에서 경유를 하게 됩니다. 의외로 비행기는 만석이라고 하네요. 외국인들도 한국을 경유해서 또 다른 나라들을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이번 영상을 통해 저희가 어떻게 해외 현지를 다니며 다양한 업체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협업해 나가는지를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1) 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마침내 밀라노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밀라노에서 베로나까지도 기차를 타고 이동해야 합니다. 밀라노 공항에서 기차를 타고 밀라노 중앙역으로 이동하고 다시 기차를 타고 환승해서 베로나로 이동합니다. 여기에서도 약 6시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보시듯이 베로나에 도착하기까지 긴 시간과 인내가 소요됩니다. 하지만 프로제토 푸오코는 매년 이렇게 많은 노력을 들여 방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박람회입니다. 직접 방문해서 볼 저희 파트너 제조업체들의 새로운 기술들과 디자인들, 새롭게 개척해 나갈 펠렛 난로 라인들과 최고급 품질의 펠렛 원료들, 그 이외에도 박람회장 안에서 경험할 것들을 생각하면 언제나 설레는 마음이 듭니다. 저희가 출국하는 날 기준으로 한국도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었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태리에 도착해서 놀란 것은 실외를 포함해서 마스크를 아예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저희가 눈치가 보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원래 계획대로 한국에 돌아갈 수 없게 되니 마스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출발한 지 약 30시간이 지나 베로나에 도착했습니다. 베로나 역의 간판이 너무나도 반가운 순간입니다. 화창한 날씨가 저희를 반겨주네요. 어디를 걸어도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유럽인들이 아름다운 사랑의 도시라고 부르나 봅니다. 하지만 재밌는 점은 도착한 날 이후에는 매일 비가 왔습니다. 보통은 오후 6시 박람회가 끝나고 시내로 넘어가 파트너 업체들과 식사를 하기도 하고 혹은 저희 개인적으로도 도시 풍경을 즐기는 등 오후 시간을 즐깁니다. 그런데 이번 베로나 출장에서는 계속해서 비 오는 날씨에 오후 시간 활동이 제한적이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프로제토 푸오코 박람회장 앞의 풍경입니다. 박람회장은 시내는 아니지만 많은 차들과 사람들이 북적이는 위치에 있습니다. 박람회 첫날 시작 전 시간이라 그런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이진 않네요. 밖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안에서는 업체들이 첫날 오픈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1년에 수십 번 박람회에 참가하는 참가 업체입니다. 부스를 꾸미고 제품들을 전시하여 고객님들께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벽난로들을 보기 위해 굳이 이렇게 유럽까지 찾아오는 이유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에서 벽난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벽난로는 원래 유럽의 것이죠. 벽난로는 원시시대 화덕의 형태로 그리스, 로마 시대까지 이어졌으며 중세 유럽에 이르러 굴뚝이 있는 난로의 형태를 갖추었고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를 거치며 부엌에서의 조리기구의 형태에서 장식적 요소를 지닌 거실의 벽난로가 완성되어 로코코 시대와 빅토리아 시대, 현대에 이르며 부의 상징으로서 장식적인 요소로서도 안착이 되어졌습니다. 동시에 기능의 지속적인 개선은 벽난로의 디자인에 반영됐고 벽난로는 점점 더 실용적이고 아름다워졌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편안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즐거움과 더 나아가 심리적인 안정도 제공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실용성과 미학을 효과적으로 결합한 발명품은 인류 역사상 벽난로 이외에는 없다고 말합니다. 다양한 벽난로는 모든 연령대 사람들에게 삶과 패션의 개념을 같이 전달합니다. 실제로 많은 고객분들을 만나 뵈었을 때 그저 불멍을 즐길 용도 정도로만 혹은 난방의 기능 정도로만을 생각해서 구입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 난방이 강력해서 놀라시고 또는 실제로 인테리어 효과가 너무나도 뛰어나서 놀라십니다. 그만큼 벽난로는 우리 집의 오브제 역할로도 뛰어나고 난방으로서의 기능도 뛰어난 생활 공간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난방 도구입니다. 저희같이 초대를 받은 파트너들은 대기 없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벌써부터 프로제토 푸오코를 관람하러 베로나를 방문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네요. 그만큼 큰 박람회입니다. 2023년에 베로나에서 진행하는 또 다른 박람회 광고판입니다. 저희가 지금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다양한 업체들도 참가하는 듯 합니다. 야외에는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주 원료인 목재를 가공하는 기계 설비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후 영상에서도 보시겠지만 프로제토 푸오코에서는 직접 기계들을 작동해 장작 및 펠렛 등 바이오매스 에너지 원료들을 현장에서 직접 가공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기계들이 작동되는 것을 보고 있으면 그 기술력에 감탄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장의 가치에 감탄하게 됩니다. 목재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는 지금 제가 방문한 이탈리아에서만 40억 유로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숲에서 굴뚝으로 연결되는 체인, 말 그대로 바이오매스 에너지 관련 과정에 있어서 이미 약 14,000개의 회사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야외에도 벽난로가 보이네요.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아직 전시를 준비 중으로 보입니다. 배기연도의 길이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연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옆에는 벽난로를 이용한 사우나입니다. 유럽 사람들도 사우나를 매우 좋아합니다. 박람회장 홀에 입장합니다. 박람회장 안에는 공구 및 여러 종류의 물건들을 판매하는 상가들도 있고 간단히 식사를 할 수 있는 카페테리아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아침 점심으로 자주 이용합니다. 건물에 입장하고도 가장 중점적으로 볼 홀로 이동하기 위해 한참을 걸어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총 8개의 홀로 운영 중이며 홀 하나가 한국의 코엑스 박람회장 크기의 정도가 되니 관람하려면 끝없이 걸어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품 정보와 수출 거래 담당자 연락처가 담긴 서류들을 편하게 가지고 다니기 위해 작은 캐리어를 이용합니다. 이전에는 직접 들고 다니기도 했었는데 굉장히 무겁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둘러볼 홀입니다. 주로 장작 벽난로와 펠렛난로 업체들이 있습니다. 첫날에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거래하고 있는 업체들을 방문해 인사를 하고 신제품 및 신기술 설명과 유통 판매 과정에서의 문제점 혹 개선점을 회의할 미팅 날짜와 시간을 상의합니다. 더 나아가 기존 거래처들 뿐만 아니라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새로운 시장 가능성을 보이는 업체들을 방문하여 상담 신청을 합니다. 수출 담당자와 미팅 가능 날짜들을 전달받고 추후 그 시간에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날은 포멀한 복장으로 관람을 합니다. 보이시다시피 실제로 난로를 작동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시회들과는 다르게 벽난로를 부스에 설치하여 연기는 건물 밖으로 배기할 수 있게 되어 실제 불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작을 태우고 있으니 굉장히 아름답죠? 스페인의 베니아 스토브라는 업체입니다. 화구가 양옆으로 길어 불꽃을 길고 입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벽난로는 설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렇게 벽난로 스모크 챔버의 구조가 위아래로 낮고 양옆으로 길게 되면 정상적인 연소를 위해 더 강한 배기 환경을 구축해줘야 됩니다. 벽난로 자연 배기 시스템에 있어 강한 배기 환경을 위해서는 더 많은 공기압의 차이를 형성해줘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벽난로를 기준으로 연도를 더욱 높게 연결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한국의 주택들이 주로 단층 혹은 2층 정도로 건축되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환경에서는 보고 계신 제품의 정상적인 연소를 위한 연도 설치가 제한적일 것입니다. 이렇듯이 저희는 특정한 업체를 선정하거나 제품을 선택할 때 디자인뿐만 아니라 한국의 설치 특성과 환경도 잘 고려하게 됩니다. 키가 굉장히 큰 여성분들이 계시네요. 유럽에서도 저렇게 유니폼을 입고 브러셔 혹은 음료와 음식을 서빙하는 분들을 고용합니다. 유럽 박람회 특성상 오후 3시 이후부터는 파트너들과 거의 파티를 즐기듯이 부스들을 운영하기 때문에 음식과 음료를 서빙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오신 분도 보이네요. 유럽에서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반려견과 함께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람들은 전혀 개의치 않아 보입니다. 관람을 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긴 상황입니다. 내리평 장작 벽난로에 전자식 온도 조절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한국에 런칭한 IQ 벽난로처럼 전자식으로 온도 및 화실 연소를 컴퓨터가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술 등과 같이 컴퓨터를 이용한 벽난로 조절 기술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내리평식 벽난로에 적용되어 있는 방식은 처음 보았고 업체 직원을 불러 궁금한 점을 정중히 물어보았습니다. 의외로 박람회에 나와 있는 모든 유럽 직원들이 영어를 잘하지는 않습니다. 영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직원들은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직원에게 통역을 요청해 설명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술적인 설명 혹 상담을 받을 땐 기술자와 그 무역 담당자 그리고 통역자 이렇게 3명이서 붙어서 미팅을 하게 됩니다. 제가 궁금했던 점을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보이는 전자 컨트롤러는 화실 내 장작 연소를 조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리평 벽난로는 벽 속에 몸체에서 나는 열을 난로 위 긴 틈새로 나오게 하는데요. 그 폐열 배기량을 조정하는 컨트롤러라고 합니다. 연소 속도 조절을 통해 실내 온도를 조정하는 것 이외에 보조적으로 폐열량을 전자식으로 조절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물론 모든 업체들이 누구에게나 이렇게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 업체들의 고유한 디자인과 기술들을 아시아 국가에서 허락 없이 훔쳐간 사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삼진벽난로의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유명하고 다양한 유럽 벽난로 제조업체들과 오랜 시간 파트너십을 맺고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당당히 질문하고 거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유럽 업체들 또한 포화되어 있는 유럽 벽난로 시장을 넘어 한국이나 일본 같은 새로운 시장 진출을 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박람회를 관람할 때 저희 삼진벽난로에 대해 조심히 관심을 표하고 조심히 여러가지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삼진벽난로 쇼룸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거래 중인 유럽 업체들과 취급하는 제품들 그리고 시공 사례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하고 심지어 박람회를 다녀온 뒤로도 먼저 미팅 요청을 반복적으로 하는 등 그때부터는 큰 관심을 보이기도 하죠. 프로젝트 후쿠오카를 관람하며 또 한 가지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박람회장 안 난로들의 불꽃이 항상 예쁘게 유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가정에서 벽난로를 사용하실 때는 사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은 양의 불꽃이 타고 있을 때 장작을 투입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잠재적 바이어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하는 박람회의 특성상 참가업체들은 아름다운 불꽃을 끊임없이 연출하기 위해서 난로에 장작을 오버해서 투입합니다. 저희 삼진벽난로의 제품들을 사용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불꽃이 다 없어지고 밑에 작은 양의 반짝이는 숯가루들만 남아있어도 화실 안으로 들어가는 공기의 양을 원하는 만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손쉽게 새로 투입된 장작에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유통구조들을 구축하기 위해 참가한 업체들인 만큼 본인들 업체의 난로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유지되게끔 섬세하게 관리하는 모습이 돋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쁜 장작을 벽난로에 예쁘게 올려놓는 과정도 난로 사용의 재미이고 그 나름의 감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